네, 안녕하세요. 서울온안과 장인범입니다. 유튜브에서는 눈알람이라는 채널에서 여러분께 그 안과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욘드에서 우리 아이의 근시 어떻게 관리하고 또 관리가 정말 필요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요새 이제 출생률이 많이 줄어들고 보통 이제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 정도 낳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보통 이제 어머니들과 얘기해 보면은 아이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많이 신경을 쓰시던데 치아 교정, 그리고 키를 측정한 다음에 성장 주사, 그리고 이제 눈이 나빠지거나 안경을 쓰게 되면 이 드림 렌즈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드림 렌즈도 어떤 효과가 있고 또 뭘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런 이제 렌즈를 하거나 안경을 끼게 되는 이유 자체가 시력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눈이 어떻게 생겼고 또 어떤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경을 쓰게 되는 걸까요? 눈은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데요. 쉽게 우리 카메라에 많이 비유할 수가 있고요. 어떤 빛이 앞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각막이라고 하는 아주 투명한 그 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쪽에 수정체라 그래서 카메라로 치면 렌즈 역할을 하는 곳에서 빛의 굴절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망막이라고 하는 요 동그란 눈의 안쪽에 노란색 요렇게 깔려 있는 가장 얇은 벽지 같은 그 망막이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히거나 빛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시신경을 통해서 머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게 되는데 이 굴절 이상이 있다는 이유는 있는 거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근시 또는 난시, 원시를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눈 안에 이렇게 수정체에서 굴절된 빛이 딱 중심부에 한 초점에 맺혀줘야 되는데 이 초점이 좀 맞지 않고 그보다 앞에 초점이 맺히게 되면서 가까운 거는 잘 보이는데 멀리 보는 게 좀 흐린 거, 이게 바로 근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해보면 1.0에 잘 안 나오고 뭐 0.7 또는 0.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걸 이제 근시라고 하고요. 지금 요 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360도의 선을 보실 때에 어떻게 다 똑같이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선을 봤을 때 이 선명도가 거의 다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난시가 없는 거고요. 어느 쪽의 선은 좀 진하게 보이고 아니면 또 어느 쪽의 선은 좀 이렇게 두 개로 보이거나 흐리게 보인다면은 난시가 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빛을 볼 때 그 초점이 한 곳에 맺히지 못하고 근시는 아까 앞에 맺혔지만 그러진 않고 이 초점이 여러 개로 나눠서 맺히는 게 난시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봤을 때 어떤 하나를 1을 보면은 1인 건 알겠는데 약간 겹쳐 보이는 느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난시가 있다고 얘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시가 있습니다. 원시는 아까 근시가 이 앞쪽에 상이 맺혔던 거와는 반대로 이 뒤쪽으로 상이 맺히게 되면서 가까운 거를 보실 때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게 원시입니다. 그래서 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약간 볼록 렌즈 계열의 안경을 쓰게 되면은 초점을 가운데 맺히도록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근시, 난시, 원시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아이들이 쓰고 있는 뭐 안경 또는 이제 드림 렌즈 또는 이제 마이사이트 렌즈 같은 것들이 바로 근시 진행을 억제하고 또 근시가 있기 때문에 앞을 잘 안 보이 안 보 앞에 잘 안 보이니까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니까 이 근시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 근시는 유병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요. 2010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한 28% 정도가 근시를 갖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전 세계를 봤을 때 한국에 속해 있는 그 동아시아 쪽이 2010년에 전체 47%가 근시를 갖고 있어서 비교적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근시 유병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에서는 한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근시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 쪽은 그때도 역시나 높은 비율인 65% 정도가 근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근시가 전체적으로 2050년이 됐을 때에 이렇게 한 50억 명 가까이 세계 인구 절반 정도가 근시 가질 것 같은데 근시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갖는 보통 안과에서는 그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어떤 고도 근시를 의미하는 고도 근시가 비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시가 유병률이 증가하고 고도 근시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통계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한 60대, 70대에서는 근시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로 갈수록 근시의 유병률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10대, 12세에서 18세 보면 80%가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근시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고도근시도 상당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세에서 11세를 보면은 근시가 한 절반 정도 갖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사실 어린애들이 더 근시가 줄어드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보통 근시가 한 5세에서 7세 사이에 시작을 하게 되고 만 18세까지 성장을 할 때 조금씩 늘어가니까 결국 이 어린애들이 더 커가면서 근시 유병률은 점점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근시가 그럼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태어나 성장을 할 때 시력도 점점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흑백밖에 못 보고 좀 지나면 이제 컬러를 인식하게 되고 점점 지나면서 0.1, 0.2 시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시신경도 점점 성숙하고 발달되게 되는데 보통 약 7세에서 8세까지가 시신경 발달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어릴 때에 만약에 안경을 잘 안 시력 검사를 잘 못 받아서 적당한 시력을 갖지 못하면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게 되면은 병이 없더라도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 나중에는 이제 교정 시력이 잘 안 나오는 약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만 7세에서 8세가 됐을 때 이제 신경이 웬만큼 성숙을 하고 요런 안구 모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면서 키도 커지고 얼굴도 커지듯이 안구도 그에 맞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안구가 점점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 길어지는 이제 근시가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 평균적으로는 이 안구의 크기가 이 동그란 안구의 크기가 보통 22에서 24mm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26mm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26mm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의 고도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mm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도 길이에 의한 고도근시로 안과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구가 26mm보다 작으면 안 질환이 있을 확률이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점점 이게 근시가 진행을 해서 안촉장, 그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26에서 28mm 사이가 되면 근시로 인한 안질환을 가질 확률이 한 25% 정도 되고요. 더 길어져서 28에서 30mm가 된다. 그러면 한 26.6%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길어져서 30mm 이상의 아주 긴 안촉장을 가지게 되면 한 90% 정도에서 이 근시로 인한 안 질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시가 안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구의 길이가 26mm를 넘어가지 않게 이 근시로 인한 안 질환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노력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근시가 이제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유전적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 안경을 쓰시거나 안경을 안 쓰시더라도 라식 라섹을 받고 현재 눈이 좋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부모 2명 다 근시가 있다면 아이들의 근시일 확률은 50%. 그리고 부모 중에 1명이 근시인 경우는 3분의 1 정도. 그리고 부모 모두가 근시가 아닌 경우에도 한 25% 정도의 확률로 아이한테 근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유전적 요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가 모두 안경을 쓰고 있다면 애들은 근시가 생길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과인슐린 혈증 등의 영양적 요인이 있으면 또 이제 근시가 좀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햇빛을 보내면 야외 활동이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이제 햇빛을 보게 되면은 이 망막에 햇빛이 들어오고 이 신경이 빛을 받으면서 도파민 분비가 조절되게 되는데 그 조절이 잘 불규칙해지면은 이 또한 안구 성장을 약간 촉진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는 보통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우리 젊거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근시가 많은 이유는 근거리 작업이 사실 많아졌죠. 이 근거리 작업이라고 하면 꼭 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의 독서 그리고 TV 많이 보는 거 컴퓨터 게임 많이 하고 특히 요즘에는 아기 때부터 태블릿을 많이 보니까 이런 근거리를 많이 보다 보면은 우리 눈의 조절력 자체가 근거리에 좀 익숙해져서 근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근시가 심해지면 어떤 병들이 생길 수 있고 뭐가 문제라서 우리가 이렇게 근시에 관심을 갖는지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살이 되면 대충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망막이라고 하는 그 카메라의 필름 역할을 하는 신경은 더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축장이 길어지면은 저 안쪽에 벽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망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눈을 포장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시신경도 이 안구가 길어지게 되면은 약간 이게 비스듬하게 틀어지면서 안구 구조 자체가 좀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위험한 게 황반변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정식 명칭으로 연령 관련 황반변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이렇게 말하는 그 황반변성 또는 이제 루테인을 먹어라. 자, 이런 황반변성과는 별개로 근시성 황반변성이라는 또 황반변성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시가 심해지면 특히 고도근시인 경우는 최대 60배까지 이 근시성 황반변성의 발생 확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망막박리, 안과에서는 사실 응급수술을 요하는 몇 안 되는 그 질환 중에서 망막박리가 있는데 이 망막박리가 생길 확률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 그리고 소리 없는 실명이라고 알려진 이 녹내장이 생길 확률이 최고 3배까지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보통 이제 이 근시가 망막이 보통 이렇게 죄송합니다. 망막이 이렇게 끝 가운데 허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 가운데가 이제 보통 황반이고 여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게 망막의 이 안구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망막이 점차 얇아지다 보니까 안구에 그 망막이 이렇게 번무늬처럼 약간 갈라지는 겁니다. 약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벽지가 얇아지고 그 아래층에 있는 어떤 혈관들이 눈 안쪽으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시성 황반변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망막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근시가 이렇게 매끈한 색깔인데 근시가 심해지면은 이렇게 약간 번무늬 안저라고 안과에서 표현을 하는데 약간 호랑이 가죽 같죠. 예, 그래서 이 망막이 얇아지면서 그 뒤에 있는 다른 기능층이 비쳐 보이는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가운데 황반이라는 것도 이렇게 매끈하고 약간 어두운 색을 띠는 정상적인 모습에 비해서 훨씬 약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CT로 찍어보면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황반은 이렇게 오목한 게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이 빨간 선 밖은 눈 바뀝니다. 네, 그리고 안에 이 얇은 선들이 망막이 여러 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밖에 요 검은색은 이제 맥락막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요 빨간 선 있는 망막 외층, 여기 망막 색소상피라고 하는데 이게 눈 안과 밖을 약간 경계짓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근시가 심해서 그 부분이 얇아지게 되면 이 근시성 황반변성이 생기는 이유가 그 아래 혈관들이 눈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신경이 보통 반듯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휘어지고 손상이 되니까 우리 중심부가 시력이 떨어지고 또는 가운데가 어둡게 암점이 생기고 그리고 뭐 선들이 약간 휘어져 보이는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진을 혈관 촬영을 해봤을 때는 요 가운데 이렇게 허옇게 새는 혈관이 원래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허연 부분이 바깥에서 이제 치고 들어온 혈관이 되겠고 옆에 요 검은색 부위가 그로 인해서 약간 피가 나 있는 근시성 황반변성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들은 뭐 지금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마찬가지로 망막이 이제 안구가 성장을 할 때 망막이 얇아지면서 좀 파열되기 쉬운 곳들이 생겨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근시 도수가 0에서 마이너스 18디옵터까지 아주 고도근시까지 이렇게 나눠 보면은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많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뭐 예전엔 시력이 얼마였어요, 지금은 얼만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는 시력이 마이너스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시력판을 봤을 때 가장 위에 큰 글씨를 보는 게 보통 뭐 0.1 정도의 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이너스의 시력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1이 안 보이면 이제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 제일 큰 숫자를 읽는 거리에 따라서 시력을 분류하게 되는데 뭐 0.05가 될 수도 있고 0.02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0보다는 큰 수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라는 시력이라는 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고 말을 하냐라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안경을 안 쓰고 그냥 1.0의 시력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게
거의 제로라고 0디옵터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시에 안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1디옵터, 마이너스 2디옵터 이렇게 근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아마 마이너스 시력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안경 처방을 받아보시면 안경 처방 전에 뭐 마이너스 2.5 이렇게 써 있는 거가 본인의 그 디옵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심해지면 마이너스 2디옵터, 마이너스 4디옵터 이렇게 근시 도수가 올라갈수록 당연히 안축장, 안구의 길이 더 길어졌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약 75세까지 우리가 살았을 때에 안과적 질환을 가질 확률은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망막병증은 어떤 건가요? 68세 남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치료가 힘든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망막병증은 사실 많은 걸 포함하고 있는 말이죠. 망막에 정말 병이 생겼다라는 건데 가장 요새 많이 생기는 병이 황반변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크게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근시성 황반변성 그리고 또는 이제 나이가 되면서 생기는 나이 관련 황반변성이 있는데 둘 다 이 나이 관련 황반변성도 내가 다시 어려질 수가 없으니까 완치가 될 수가 없고요. 이 근시성 황반변성도 물론 조절할 수 있지만 이 내가 다시 뭐 안구를 줄이거나 어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완치라는 개념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병을 앓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망막병증은 우리가 이제 당뇨, 혈압 이런 성인병을 얘기할 때 치료라는 것보다는 관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치는 안 되지만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뭐 주사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들 잘 받으시면서 계속 잘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망막 질환이 생기면 사실 엄청 그 생긴 상태에서 시력이 엄청나게 개선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신경이라는 거는 한번 상하면 이제 뭐 완전히 다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일단 나빠진 거는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완전히 이 병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더라도 지금보다 개선될 수 있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같이 좋은 시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관리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근시성 황반변성이 생기면은 그럼 예후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처음 방문을 했을 때 처음 병원 내원하셨을 때 0.1도 못 보는 그런 시력이 안 좋은 경우가 한 30% 정도, 0.1에서 0.5 정도, 뭐 안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게 한 절반 정도, 그리고 0.5 이상, 그래도 꽤 괜찮은 시력을 갖고 계신 경우가 한 22%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 근시성 황반변성에 대해서 관리를 받고 치료를 받지만 그래도 결국 병원을 계속 다니시다 보면은 점차 조금씩은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 의학의 한계라는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3년, 5년 지나고 마지막까지 봤을 때 0.1보다 시력이 안 좋은 경우가 거의 90%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시성 황반변성은 우리가 최대한 진행을 억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점차 이제 진행을 이렇게 늦추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시가 심한 거 고도근시 정말 위험하니까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망막박리 확률도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망막이라고 하는 게 벽지가 얇아졌기 때문에 얇아졌고 그 눈이 동그랗게 있으면 그 안에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점차 얘가 오그라들면서 망막이랑 붙어 있다가 약간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될 때에 망막이 약한 곳이라든지 뭐 아니면 부착이 심했던 곳은 틀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틀어지게 되면 벽지에 구멍이 나고 비가 새 들어가면 벽지가 떨어지듯이 망막에 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근시로 인해서 박리가 된 경우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선이 있는데요. 요 선 아래쪽은 망막 박리가 돼서 물이 차 있는 모습이고 화면에 잘 안 나오지만 요 부위에 이제 망막에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반대쪽 눈을 보면은 망막 박리가 생기진 않았지만 양쪽 다 이제 근시가 꽤 있으셨던 분이라서 요 끝에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하게 요 부위가 색깔이 좀 연하고 이상해 보이는데 요 부위에는 이제 격자변성이라 그래서 망막이 쳐져지기 쉬운 약해진 부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망막 박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시야가 가리고 급격히 이 중심부까지 망막 박리가 침범을 하게 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서
응급수술에 적응증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격자 변성이 있는 경우는 또 여기다 보면 약간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리 여기다 레이저 치료를 해서 방책 레이저라고 하는데, 원래 망막이 붓는 힘보다 한 2배 정도 힘으로 강하게 부착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100% 망막박리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꽤 높은 확률로 그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릴 때 라식 검사하다가도 이런 게 발견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새는 라식 검사를 오시는 그런 젊은 층에서 이런 게 있으면 미리미리 레이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망막박리의 발생률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박리도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디옵터로 분류를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근시가 심해질수록 망막박리의 발생 확률이 1디옵터가 늘어날수록 약 30%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녹내장인데요. 이 근시가 심해질 때 마이너스 6디옵터가 제가 고도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녹내장의 발생 확률도 급격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해질수록 그 그래프는 점점 가파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초기에는 내가 못 느끼기 때문에 녹내장의 병의 자체가 시야가 약간 좁아지는 거지만, 보통 양쪽 눈을 뜨고 살고 있고 이쪽 시야가 조금 감소한다 하더라도 반대쪽 눈이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시야가 약간 좁아지더라도 시력 검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중심 시력은 잘 나오면 시력 1.0이다 이렇게 안심이 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심하신 분들은 꼭 정기 검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도 이제 아래쪽에 시신경이 약간 약해져 있는데 시야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 눈은 이제 아래쪽 신경이 위쪽 보는 역할을 하고 요 위의 신경이 아래 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래쪽 신경이 약해져 있으니까 요 위쪽의 시야가 약간 이렇게 손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와 녹내장의 어떤 발병률도 보게 되면은 1디옵터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1디옵터 늘어날 때마다 한 20%씩 녹내장의 발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근시를 이제 뒤에서 근시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말씀을 드릴 건데, 1디옵터의 근시가 늘어남에 따라서 항부암 변성, 녹내장, 망막박리 발생 확률이 20-30% 증가하니까 사실 그 1디옵터의 차이가 굉장히 인생에서 어떤 큰 리스크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잠깐 질문 보고 가겠습니다. 고도근시 난시 합이 마이너스 11디옵터, 각막 두께 510입니다. 라섹 수술 어디서는 된다, 어디서는 안 된다 하는데 안전하게 수술 가능한 범위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근시가 10디옵터만큼 심하고 난시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 동공의 크기를 봐야 되는데, 야간 동공 크기가 작고 근시보다 조금 난시 쪽 비율이 높다면은 라섹으로 좀 교정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라섹은 난시는 라섹에서 각막 모양을 좀 변형시키는 거고, 근시 교정은 이제 각막을 많이 깎기 때문에 근시 도수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간 동공 크기가 좀 크시고 근시가 좀 많다라고 하면 사실 요 정도 도수는 라섹보다는 렌즈 삽입술이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병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각막 두께가 500에서 55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도수가 높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진 도수와 이 각막 두께와의 상관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도수는 사실은 렌즈 삽입술이 조금 더 안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전체 라식 라섹 하신 분들이 약 한 10% 정도는 10년, 15년이 지났을 때 지금이랑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만 근시가 좀 다시 생깁니다. 그게 이제 각막을 깎았을 때 원래 자기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우리 인체 성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고도근시나 고도난시는 그런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라섹을 하시고 나서 만약 된다고 했을 때 하시고 나서 근시 퇴행이 다시 생길 확률이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실험 예후라든지 안정성 면에서는 렌즈 삽입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황반 변성, 녹내장 그리고 망막박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근시를 관련해서 어떤 검사들이 있냐라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시력 검사 하면은 시력판을 놓고 저거 읽어보세요 해서 뭐 3, 4 이렇게 읽는 걸 시력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자각적인 시력 검사고 저희가 또 기계로 찍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사람의 눈이 몇 디옵터냐, 뭐 마이너스 3이냐, 4냐 이런 걸 찍는 기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시력 검사를 영유아 시력 검사라고 했을 때 한 3세, 4세가 되고 애들이 앉아서 저 시력판을 보고 협조가 될 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때 이제 해야 정확한 시력 검사가 가능한데 그보다 어릴 때는 그럼 애가 잘 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게 애가 아주 신생하고 뭐 돌이 안 됐다 이렇게 어릴 때는 보통 엄마 눈을 잘 따라보는지 사람을 따라볼 때 양쪽 눈이 같이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뭐 동공을 검은 동자를 봤을 때 정말 검은색인지 뭐 한쪽이 흰색은 아닌지 이런 걸 봐서 이제 대강 검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2살, 3살이 돼서 글씨를 모르고 시력판을 읽진 못하지만 애가 좀 앉아 있고 앞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은 주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영유아 굴절 검사 및 사시 검사가 가능한 이제 비전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애들의 그 눈에 중심이 잘 맞아 정렬이 맞는지 그리고 애들 눈에 도수가 얼마인지를 찍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게 되면은 이 애들 눈은 사실 성인보다 조금 더 조절력이 좋습니다. 조절력이 좋다는 거는 어떤 걸 봤을 때 잘 안 보이면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눈 속 근육이 힘이 약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시가 없는데 근시가 있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근시가 있는데 그보다 좀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음에 안경을 쓸 때는 정확하게 안경을 써야 되니까 제가 조절마비 굴절 검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조절력을 마비시키는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안약을 놓고 검사를 해서 정확한 도수를 측정하고 또 그에 맞게 안경 처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안축장, 안구의 길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안축장 검사를 해서 이 친구의 안축장이 점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키 같은 경우는 성장을 많이 하고 많이 크면 좋다 하는데 이 안축장은 꼭 많이 길어진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시가 심해지게 되면은 시신경 모양이나 어떤 망막의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검사도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이제 약간 성장 곡선, 키 곡선처럼 보이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건데 오른쪽 왼쪽 눈에 점 찍힌 게 이제 본인의 검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4살부터 만 18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검사를 해주는 거고 그랬을 때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선이 자기 나이대의 평균적인 안구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많이 길다. 그러면은 근시가 좀 심할 확률이 높고 요거보다 이 친구처럼 좀 짧다. 그러면은 근시가 많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근시가 있다 없다를 판명하는 검사는 아니고 요거를 이제 올 때마다 한 번씩 하면 이 친구 죄송합니다. 이 친구의 어떤 그 안구 성장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어떤 그 속도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너무 가파르게 안구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근시 진행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마이아라 그래갖고 최근에 나온 검사 기계인데 이걸 이용하면은 어떤 아이의 성장 곡선을 그러니까 눈의 안구의 성장 곡선을 쭉 하나의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서 조금 참고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그분께서 마지막 좀 추가 질문 주셨는데요. 그 고도근시 난시 라섹 수술 권하시는지 권하시지 않는지 이게 그냥 라섹이 가능하다는 범위에서는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좀 그 경계선 뭐 너무 남는 각막이 적다거나 뭐 이러면은 렌즈 삽입술이 나을 수가 있고요. 사실 요거는 라섹도 좋고 렌즈 삽입 다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도 둘 다 하고 있지만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은 그 검사 결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뭐 자세한 답변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오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그냥 약국에서 사는 것과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 효과 차이가 큰가요? 일단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종류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인공눈물하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인공눈물 이게 있는데 처방이 그냥 살 수도 있고 처방받아서 살 수도 있는 게 이제 CMC 계열이라 그래서 뭐 리프레시 플러스, 뭐 디알프레시, 누넨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인공 눈물입니다. 그거 효과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인공 눈물은 병원에서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과 차이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인공 눈물 성분도 개인이 어떤 게 맞느냐에 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딱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보통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 안구건조증 인공 눈물은 그때그때 보충을 해 주는 건데, 물론 눈을 편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쿠아포설 제제라든지 이런 어떤 건조증 치료제를 같이 쓰면은 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훨씬 빨리 증상이 좋아지고 또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안과에서 검사를 받고 처방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아이의 나이 기준으로 해서 현재 6살에서 마이너스 1디옵터의 근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한 2만 명 정도를 저희가 그 이제 시력 검사를 하고 쭉 한 십몇 년을 봤을 때 보통 6살에서 마이너스 1디옵터다 이러면은 그냥 안경 쓰고 그냥 살았다라고 하면은 만 18세 성인이 됐을 때 마이너스 6.2디옵터까지 이 근시가 진행을 할 거다라는 이제 평균치를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요 빨간 선의 중심이 여기 마이너스 6.2디옵터고 위아래 약간 이제 오차는 있지만 근시가 꽤 심해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이오가드라는 전용도 아트로핀을 썼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한 3.99 정도까지 줄여볼 수 있겠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친구 현재 나이와 현재 굴절력에 대해서 앞으로 성장을 했을 때의 미래를 예측해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또 어떤 치료를 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예측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37% 정도의 근시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뭐 통계가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미리 예상을 해보고 뭐 부모님들께서 그냥 안경을 씌울지 뭐 다른 어떤 처치를 할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저희도 이제 처음 검사에서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려면은 뭐 어떤 게 있냐, 그리고 그냥 안경을 쓰면은 무조건 근시 진행을 하냐, 또는 근시가 성장하면서 좋아질 수는 없냐,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시라는 거는 초점이 요 뒤에 딱 맺혀야 되는데 앞에 맺힌 거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썼을 때 보통 우리가 근시가 있으면 오목 렌즈 안경을 쓰니까요. 그럼 이제 이 반사를 이렇게 해서 초점을 딱 가운데 잘 맞게 맞춰줍니다. 근데 눈이 동그랗다 보니까 여기서 초점 자체가 이 주변으로 가는 초점은 그 뒤에 맺힙니다,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주변부에 원시성 탈초점화라는 게 있는데, 결국 이 가운데를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시력은 좋습니다. 잘 나오는데 이 주변에서는 이 초점을 딱 맞추려고 하는 눈의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점을 맞추기 위해서 눈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럼 가운데가 좀 볼록해지면서 점점 성장을 하니까 안구 길이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성장을 할 때 안구의 길이, 근시는 진행은 무조건 하는 거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안경 썼을 때와 다른 치료를 했을 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를 하냐라는 건데, 드림 렌즈를 할 수도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사이트 렌즈라고 또 일회용 렌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오가드라 그래서 아트로핀 안약을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안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안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다 애들에 따라서 적응하는 게 다 다르니까 너무 어려워하면은 이렇게 안경을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경은 이제 약간 그래서 이 안경하고 이 렌즈들은 원리가 똑같은데 이건 뒤에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를 끼게 되면 어떤 게 있는 거냐라고 하면, 렌즈를 꼈을 때 안경을 써서 이제 가운데 초점을 뒤로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안경이 아닌 렌즈를 끼게 되면 이렇게 각막이 동그랬던 각막이 약간 편평해집니다. 예. 우리가 라식 라섹을 할 때도 각막을 편평하게 깎는 건데, 편평해지면은 이제 굴절이 좀 덜 되면서 가운데 초점이 딱 맞는 거죠. 그럼 맞는데 근시는 어떻게 억제하냐라고 했을 때, 이 주변에서 이 반사되어 들어가는 요 커브에 이제 이중 커브를 넣어가지고 렌즈의 모양에 결국 요거를 더 뒤로 맺히지 않고 앞쪽에 맺히도록 초점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안구가 성장하려는 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드림 렌즈 많이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림 렌즈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도 일단 시력을 잘 보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뭐 아주 한 7살, 8살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건 성인까지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범위 연령에 적용이 가능한 거다. 그리고 성인이 그럼 드림 렌즈를 왜 쓰냐?
여기 사실 드림 렌즈를 애들이 하는 렌즈, 또 애들이 밤에 끼고 자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드림 렌즈는 원래 처음 FDA 허가를 받은 거는 그 성인에서 시력 교정 수술, 라식 라섹이 안 되는 분들이 안경을 안 쓰고 살고자 허가된 게 드림 렌즈였고요. 그 드림 렌즈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의 그런 원시성 탈초점화를 좀 억제해주기 때문에 근시 억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꽤 오랫동안 애들을 위해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안경 없이 낮 동안 선명한 시력을 가질 수 있고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드림 렌즈는 피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안경점 가서 도수 적어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본인의 그 눈 모양에 따라서 같은 도수라도 딱 맞는 렌즈를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안과에서 피팅이 필요하고 이제 뭐 근시가 심해지면은 당연히 렌즈를 바꾸는 날이 오겠지만은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뭐 닦아 쓰고 결국 하다 보면 생활계스라는 게 생기니까 한 2년에 한 번 정도 최소한 교체 주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비용이 들어간 단점. 그리고 이제 근시나 어느 정도 얇은 약한 난시는 적용이 가능한데 원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드림 렌즈를 했을 때 그래서 이 근시 억제 효과는 보통 안구 성장 2년을 봤을 때요. 안경 착용한 사람은 한 0.5 정도, 0.5mm가 안구 성장한 반면 드림 렌즈를 착용했던 사람은 한 0.3mm 정도 증가했더라. 그래서 한 40% 정도의 안축장 성장을 억제하는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사이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프트 렌즈고 일회용 렌즈인데 제가 아까 드림 렌즈, 마이사이트 렌즈 그리고 그 뭐 마이오스마트 뭐 이런 안경들이 원리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 앞서 드림 렌즈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리 이렇게 주변에 빛을 앞으로 당겨가지고 결국 밖에 맺히는 선 그런 안구 성장의 동력을 없애주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냥 이제 드림 렌즈가 이제 약간 하드 렌즈 재질이었다면 이 마이사이트 렌즈는 소프트 렌즈의 재질이죠. 그래서 요 마이사이트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들어온 거 드림 렌즈 관련 질문이 있어서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7세 애기인데요. 드림 렌즈 하고 나서부터 낮에 눈 깜빡거림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드림 렌즈 뭐 직접 뵙지 못해서 질문에 좀 한계가 있을 수 대답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드림 렌즈를 했을 때 일단은 밤에 끼는 것과 낮에 렌즈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렌즈 자체로 인한 부작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눈에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은 어쨌든 렌즈가 몸 밖에서 들어가서 부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알러지 증상이 좀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는 애들이 표현을 눈 깜빡하게 하면서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림 렌즈는 아까 각막을 약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중 굴절을 한다 그랬는데 아주 드물게는 그런 부분에서 눈부심이 좀 있어서 깜빡거림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드림 렌즈가 이 둥근 각막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납작하게 해주니까 밤 사이에 동안 마찰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찰에서 오는 어떤 미세한 각막의 상처 같은 게 있어서 그렇다면은 약간 눈을 깜빡거릴 때 뭐 모래알 들어간 느낌 같은 인물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들이 약간 깜빡일 수 있는데 그건 안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일사이트 렌즈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일사이트 렌즈를 썼을 때는 근시 억제 효과가 안구축 성장의 억제 효과가 한 50%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보다는 조금 더 근시 억제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일회용 렌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드림 렌즈는 근시 억제 효과는 좋은데 처음 FDA 허가 받은 거는 원래는 성인에서 시력 교정이 불가한 사람들의 허가가 났다라고 했는데 이 마일사이트 렌즈는 애초부터 연구를 근시 억제를 위한 렌즈로 개발을 시작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근시 억제가 1차적인 목적으로 FDA 허가를 받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렌즈를 비교를 해보면 근시 억제 효과가 마일사이트 렌즈가 조금 더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연구 결과고 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랑 같이 시력 검사를 하시고 물어보세요. 어떤 렌즈를 추천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장단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드림 렌즈는 밤에 껴주고 아침에 빼고 애가 나가는 거니까 부모가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드림 렌즈가 2년에 한 번 교체 정도 주기가 있다고 하면 그 비용과 마일사이트 렌즈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갈아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용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드림 렌즈는
적용 범위가 마이너스 6디옵터까지 근시로 치면 난시는 마이너스 1디옵터까지 가능한데 마이사이트 같은 경우는 난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대신 근시의 적용 범위는 한 10디옵터, 11디옵터가 훨씬 넓다. 그리고 이게 일회용 소프트 렌즈다 보니까 드림 렌즈에 비해서 적응이 좀 쉽습니다. 라는 거고, 그리고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애가 놀다가 낮에 렌즈가 빠졌다 하면은 자기가 다시 꺼야 되는 거죠. 아니면 한쪽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분의 렌즈를 갖고 다녀야 되고 자기가 낄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일회용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훨씬 관리가 편하다라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리고 결정을 하시게 하고요. 사실 이 뭐 병원마다 정책이 좀 다르겠지만은 시력 검사를 하고 일단 안경 처방은 적어 드리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나는 이렇게 뭐 드림을 해볼지 마이사이트를 할지 좀 결정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요새 프로그램으로 마이사이트 렌즈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무료로 시착을 해볼 수 있는 회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병원이 해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시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드림 렌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이제 뭐 약간 대여를 경험을 시켜주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나는 둘 다 해보고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이사이트 먼저 5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드림 렌즈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드림 렌즈는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각막을 눌러서 교정하니까 얘를 했다가 다시 각막이 완전히 펴지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드림 렌즈 해보고 나서 마이사이트 렌즈를 또 경험을 하려면 또 1, 2주 텀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개 다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마이사이트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들어온 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오른쪽 시력 1.0, 왼쪽이 0.3으로 짝눈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근시가 있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오른쪽 눈을 의지하고 지내고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예. 뭐 들으신 걸 참고해 보면은 오른쪽이 시력이 좋으시고 왼쪽이 조금 이제 근시가 있으셔서 가까운 게 0.3 정도, 이제 시력 0.3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안경을 안 쓰고 지내시게 되면 일단은 오른쪽 눈이 더 잘 보이니까 그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머리가 오른쪽 눈을 씁니다. 그래서 주시안이 당연히 오른쪽 눈이실 거고, 보통 양쪽을 뜨고 살 때 이 오른쪽 눈만 뜨고 사는 게 이제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요, 이 머리에서 왼쪽 눈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럼 왼쪽 눈의 기능이 나중에 검사하면 1.0까지 시력은 나오겠지만 기능이 약간 떨어져서 입체 실감이나 양안시의 기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3D 입체를 보고 할 때는 양쪽 다 비슷한 시력과 입체감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데 그런 입체감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나이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한쪽 눈을 뭐 좀 더 잘 보게 양쪽 눈 다 비슷한 시력이 될 수 있게 맞춰서 관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근시 억제 효과를 가지는 안약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로핀 안약이라고 많이 알려졌었고요. 이거는 한 2017년도부터 많이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사용한 거는 2020년, 2021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싱가포르에서 대규모 연구를 했었고, 이 아트로핀이라는 거는 산동제인데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전용대 아트로핀을 썼을 때에 근시 억제 효과가 있더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여기 제가 가져온 논문은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스터디에서는 1% 아트로핀을 썼는데 근시 억제 효과는 아주 좋았지만 끊었을 때 다시 리바운드로 근시가 확 진행하더라. 그래서 또한 산동인 1%는 사실 농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산동이 너무 많이 되니까 가까운 게 아주 흐리고 눈부심이 심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 연구에서는 농도를 좀 낮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정도의 근시 억제 효과가 있으면서 그리고 리바운드도 좀 적으면서 눈부심도 조금 적으면서 하여튼 적정 농도를 찾았는데 그게 0.05% 정도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 아직 시판된 거는 마이오가드 한 제품입니다. 뭐 일부 회사에서 지금 약간 더 농도를 맞춰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0.125% 마이오가드 한 종류고, 그래서 이 약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 하루 한 번 저만 하시는데 마이오가드를 넣고 인공 눈물을 한 2방울 내지 3방울 섞어서 그 농도를 약간 0.05에 맞춰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한 40% 정도의 근시 억제 효과가 있으니까 뭐 마이사이트 렌즈나 드림 렌즈를 했을 때 그 애들이 잘 적응 못하는 경우에는 안약 정도는 그래도 잘 적응을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라는 거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사실 시력이 안 좋으면은 뭐 스마일라식, 라섹 또는 렌즈 서비스를 통해서 시력을 좋게 안경을 안 쓰게 만들어 주는 방법 많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요. 근데 성장 과정에서 이걸 그 최종적인 근시 도수를 줄이는 거는 결국 황반변성과 망막박리, 녹내장의 어떤 발병 리스크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위험 인자는 줄여보자라는 노력으로 근시 관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림렌즈나 마이사이트 렌즈, 아트로핀 각각의 근시 억제 효과는 약간씩은 차이가 있지만 셋 다 훌륭한 근시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생활 어떤 그 패턴이라든지 또 아이가 잘 적응하는 것 정도에 따라서 개인에게 맞는 처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시가 심해진다. 그리고 결국 안축장이 길어진다는 건데 그 안축장의 길이도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보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정기적인 시력 검사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애들도 안저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산동제는 가죽 복잡하게 검사하지 않더라도 요새 무산동 카메라 많으니까 편하게 애들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으실 때에도 결국 이 아까 그 고도근시 난시 질문 들어왔었는데 이 도수가 높으면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본인 각막에 비해서 너무 도수가 높다 이러면은 렌즈 삽입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할 때에도 이 최종적인 도수가 많이 높지 않아야 각막 절삭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각막을 많이 남길 수 있고 보다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전 스크린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2세에서 3세부터 어떤 뭐 본인이 이제 그 시력판을 읽고 이런 걸 하지 못하더라도 간단하게 사시 검사라든지 본인의 굴절력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2, 3세부터 보통 부모님들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근시라는 거는 결국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나중에 라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근시를 없앨 수는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는 근시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개념으로 꼭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성장을 다 끝내고 성인이 돼서 시력 교정 수술을 받고 시력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내 눈은 원래 근시가 있던 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망막박리라든지 녹내장, 황반변성의 확률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꼭 그 후에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근시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드림렌즈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하고 또 안과에서 드림렌즈라는 게 어떤 작용을 어떤 이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나중에 어떤 병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시력 검사를 꼭 받으시면서 눈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